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문부교적 사회의 붕괴, 붕괴되죠. 무엇 때문에 붕괴되죠? 바로 무신들이 정치적인 변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무신 정변에 의해서 문불교적 사회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정변, 무신 정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교재는 몇 페이지죠? 88쪽이죠. 뭐 우리나라 현대사에도 군사 정변이 2번이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좋지 않죠. 정치를 정말 잘하고 자기네들이 추구했던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부패 이런 것들을 없애고 정말 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좀 낫게 이렇게 향상시켰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역시 똑같이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 유지와 특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사는 냉정하게 준엄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무신 정변 바로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요.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느냐? 1170. 그러면 이 무신들이 뭔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불만. 그렇죠? 이 사람들의 어떤 불만. 이 모순점은 바로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군인들에게 토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군인들에게 주는 토지가 이제 군인전인데 이걸 안 줬다는 얘기죠. 먹고 살 기반이 없는 거죠. 이거에 당해낼 장사는 없어요. 거기다가 이 무신들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문치주의다라는 거죠. 자, 문치주의. 이 송나라도 사실은 이 문치주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송나라도, 이 중국의 송나라도 너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화돼가지고 결국에 이민족에 시달린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요나라, 금나라, 이제 몽골의 침략 때문에 시달리게 돼서 결국에 망하게 됐는데 송나라도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그 도병마사 국방 문제잖아요. 국방 문제에 이 도병마사와 같은 국방 문제에 이 군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참여 못해요. 그러면 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강감찬 장군이니 뭐 윤관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무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문신이에요. 문신이 사령관직을 겸직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모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과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 제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무과가 없습니다. 무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신들이 품계가 대략적으로 낮았어요. 그럼 얘들이 평소에 이제 뭐를 하냐면 문신들이 파티할 때 잔치 벌이고 뭐 이런 거 놀 때 무신들은 거기에 보디가드 역할, 경계백 역할만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차이에 터지게 되는 것이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보현원 사건이에요. 보현원 사건. 이 보현원에서 당시 왕이었던 이 의종과 그 다음에 문신들이 파티를 벌입니다.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대표적으로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김부식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많은 무신들을 무시합니다. 상장군격인 나이를 많이 먹은 이 장군을 불러다 놓고서 수염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더라. 여기에서 터진 거예요. 이제 곰고 골맞던 부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이 보현원 행차 때에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누가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과정을 쫙 보게 되면은 이 의방과 정중부가 이 군인들이에요. 집권을 딱 한 거예요. 이해방과 정중부가 집권을 딱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된 거죠. 이 최고 권력자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종을
해하고 명종을 임금으로 앉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고 권력기구가 이제 중서문화성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도병마사 이런 것이 아니고 군인들의 회의라는 기구인 중방이 최고 회의기구가 되더라, 최고 기구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때에 문신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라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문신들이 아주 혼배백산 도망가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했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상황에서 2인 체제에서 정중부가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정중부가 딱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정중부가 집권을 합니다. 이 정중부가 딱 집권을 했는데 이 정중부는 결국에는 누구에게? 경대승이라는 청년 장교에게 제거가 되죠. 이 경대승은 가문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됐고 청년 장교입니다. 그런데 야사에 의하면 이 경대승이 꿈에 밤이면 밤마다 정중부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나타나서 괴롭혔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줄 사병기구인 뭐를 만들어요? 도방을 만들어요. 이 도방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병마사의 도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개인적인 사병기구, 자기 보디가드 기구의 이 도방이에요. 경대승.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경대승은 그냥 죽어요. 죽고 나서 누구냐면 이의민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이의민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의민은 천밀 출신이에요. 소금장수예요. 원래 소금장수였고 이 의방의 오른팔까지 올라갑니다. 오른팔까지 딱 올라가요. 그런데 정중부가 이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정중부는 경대승에서 제거를 하면서 이의민이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가요. 도망자 생활을 해요.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경대승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세력을 규합해서 최고 집권자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의민의 원래 출신이 뭐라고요? 천민이다라는 얘기죠. 천민 출신이 최고 권력자가 됐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의민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고려 사회의 신분 질서가 흔들거리게 되는 거죠. 뭐? 우리와 같은 천민 출신이 최고 권력자가 됐단 말이야? 이야, 그럼 우리에게도 꿈과 희망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고 이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 당시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천민 출신이다 보니까 아는 게 없죠. 싸움만 잘할 뿐이죠. 그러니까 정치 잘 못해요. 정치 잘 못하니까 장교 출신이던 누가? 최충원이 어떻게 합니까? 이의민을 제거하고 최고 권력자가 되는데 이 최충원이 만든 기구가 교정도감입니다. 부패된 고려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부패된 부분을 교정해야 되겠다 해서 교정도감이 되고 교정도감을 만들고 이게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 거죠.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데 교정도감을 만들고 이 교정도감의 최고 권력자 벼슬 이름이 교정별감이에요. 이 교정별감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역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국정농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왕은 있으나 마나 허수아비 같은 거죠. 자, 최충원의 아들인 누구? 최우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최씨 정권은 최우가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우가. 네. 이 최우는 뭐를 했느냐? 교정도가 물론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정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방이라는 기구를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인사행정을 모든 것을 끝내요. 자기네 집에 정방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서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서방은 또 뭐냐면 서방은 이 문신들을 등용하는 거예요. 문인들. 원래 무신 정권에서는 누굴 싫어해요? 이 문신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최우는 그래도 얘는 먹물인지라 공부 좀 한 사람인지라
문신들을 등용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글씨도 굉장히 잘 쓰죠. 이런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정방이라는 기구는요. 정방이라는 기구는 오랫동안 고려에서 계속 남아있어요. 공민왕 때 가서도 이 정방이 없어지긴 합니다만, 정방을 폐지를 했습니다만 또 다시 정방이 생겨나고, 그래서 최후가 이 당시에 정방을 만들어 놓고서 이 정방은 사실상은 고려 전반기 끝날 때까지 거의 존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 이 정방의 폐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해요. 정방을, 이 최시정권이 물러나고 나서 고려 국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 제도인 중성 문화성 또는 도병맛의 기능을 원래 올리기 위해서 정방을 우선 폐지를 해야 되겠다,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방 폐지와 관련된 임금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있냐면 충선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민왕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또 공부하면 또 한 번 등장하면은 또 이제 머릿속에 또 더 금방 들어가니까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정방에 대한 대안으로 충선왕은 뭐를 만들냐면 사리먼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사에서 정방 폐지 누가 했니? 그럼 공민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사람은 다루지도 않았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사람을 많이 다룬다라는 거죠. 충선왕을 많이 다룹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최후도 자기 신변의 어떤 그 위협을 느끼죠. 그쵸? 예. 원래 그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요, 늘 본인이 뒤가 캥기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줄 그런 사병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특히 언제 죽음의 위협에 많이 시달려요? 낮과 밤 중에. 밤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나를 좀 지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별초, 밤야자 써가지고 야별초라는 사병기구를 만듭니다. 근데 싸움 좀 하는 사람들이, 야, 최후의 이 야별초에 들어가면은 권력도 얻을 수가 있고 먹고 살기도 좋고 여기 지원해야 되겠다, 막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다 보니까 이 야별초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 야별초가 둘로 나눠져요. 뭘로? 좌별초, 우별초. 좌별초, 우별초.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야별초가. 그런데 최후가 집권할 당시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세계적인 대제국인 몽골이 쳐들어와요. 이 몽골하고 최후는 세계적인 대제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최후는 몽골하고 항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디로 수도를 옮깁니까?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요.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강화도로 옮기는 이유는 바로 이 몽골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여진이라든가 거란, 얘네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해군이 없어요. 수군이 없어요. 그래서 강화도로 옮긴다는 건 섬이잖아요. 항전의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몽골하고 강화도를 옮겨가지고 항전이에요. 몽골하고 계속 싸워요. 싸우는데 몽골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풀려나거나 탈출한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겁니다. 여기로 와서 이 몽골의 포로 출신 군인들이 만든 부대가 신의군이거든요. 그래서 별초가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된다 해가지고 삼별초가 된 겁니다. 이게 삼별초.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게 삼별초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또 얘가 또 문제네요. 시험 문제에 또 나오네요. 자, 이 신의군을 또 어떻게 물어보느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아주 특수부대를 만들었죠. 별무반이라는 별동부대 특수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병대인 신기군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병도 필요하죠. 그래서 신보군을 만들었어요. 또 스님들로 구성된 부대인 항마군을 만들었어요. 이 세 개의 부대로 편성된 것이 바로 윤관의 뭐라고요? 별무반이라고 그랬죠. 이걸 물어봐요. 별무반의 편성이 아닌 것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신의군. 그래서
그냥 드립다 외우기만 하면은 여러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구는 뭐라고요? 기병대. 기병대만 있으면 안 되니까 뭐 보병대. 항마군, 스님. 근데 신의군, 신기군, 신보군 앞에 전부 다 신자 들어가지고 기계적으로 외우면 여러분들 이거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오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별초의 구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최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최후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도에서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몽골과의 항전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계속 이 강화도에서 딱 있다 보니까 몽골들이 침략을 못해요. 그리고 강화도가 작은 섬이 아닙니다. 넓은 섬이에요. 그래서 계속 항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몽골 애들이 어떻게 하면 고려 애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몽골의 돌격 대장 사령관 살리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리타. 굉장히 몽골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살리타가 고려에 와가지고 죽어요. 싸우다가 죽어요. 몽골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저 고려라는 애들은 무엇인가? 고려를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쟤네들은 무력으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무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어떤 지주적인 그런 부분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럼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과연 무엇이냐? 바로 불교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을 몽골 애들이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족을 물리치고자 그 당시에 만들었던 대장경 처음으로 만들었다 해서 초조대장경 그것도 불타 없어진 겁니다. 이때 고려인들은 큰 충격에 빠진 거죠. 부처님이 우리를 버린 건가? 이거 그러면 우리 몽골 애들한테 도륙을 당하는 건가? 막 고민에 빠지고 정신적인 아노미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패닉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때 최후가 무엇을 했느냐? 대장경을 다시 만들자. 더 거대하고 더 잘 만들자. 그래서 강화도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8만 대장경을 만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8만 대장경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글자 수가 8만 개가 아니에요. 대장경 판이 8만 개입니다. 판이 8만 개예요. 이 판은 앞면만 돼 있느냐? 아니죠. 뒷면도 돼 있죠. 판이 8만 개다라는 거죠. 이게 최후 때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누가 있습니까? 최우, 최항, 이름이 항. 그 다음에 최의, 뭐 이렇게 있는데, 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4대 60여 년간을 최씨 정권 시대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 뭐 김준이라든가 김현웅, 임유무 이런 사람들인데 얘들 뭐 별볼 일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무신 정권이 딱 끝나고 나자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우가 딱 죽고 나서 그 이후에는 크게 무신들이 힘을 못 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몽골하고 전쟁 기간도 너무너무 길고 나중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 몽골하고의 전반적인 기간 40년 동안의 그 항전의 계획은 끝나가는 거고요. 몽골하고 직접적으로 싸웠던 30년 동안도 이제 그 긴 전쟁도 막을 내리게 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했던 부분들이 바로 우리 교재의 88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89쪽에 상반 그 윗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교재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설명을 거의 다 했군요. 예, 거의 다 했습니다. 네,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무신 집권기의 사회 동요 89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회 동요. 사회가 왜 동요가 되느냐? 그 부분. 우선 자료를 보면서 요건 좀 보셔야 되겠죠. 요거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무신 집권자들의 이름입니다. 무신 집권자들의 이름인데 정중부, 중방이라고 제가 중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 중자 들어가잖아요. 중자 들어가니까 중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방이 최고 기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대승의 도방은 왜 생뚱맞게 도방은 왜 있느냐? 이게 사병기구니까 있었고 최충원부터 여기 최의까지 여기 뭐예요? 전부 다 최씨 정권이었다. 최충원이 만든 기구 교정도감. 그래서 최고 기구는 교정도감. 그 다음에 최후가 만든 정방에 있었다. 요거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이 당시에 무신 집권기 당시에 일어난 사회 동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은 얘네들이 정치를 잘했느냐? 굳이 잘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기네들이 집권할 때는 고려의 국가의 어떤 안녕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자기가 들고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그놈이 그놈이고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무신들이 자기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탈을 강요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해서 들고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죠. 이 기간 동안에 더 심하게. 그래서 그 배경에 과도한 조세 수탈, 그 다음에 신분제 동요 등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김보당의 난이 있습니다. 김보당의 난. 김보당은 개경에서 일어나는데 김보당의 난이 있어요. 김보당의 난은 뭐냐면 얘는 뭐냐면 문신이에요. 문신이에요.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놓겠다. 그러면서 의종, 복위 운동을 합니다. 복위를 꾀해요. 근데 진압당해요. 요때가 이제 누가 집권할 때면 정중부가 집권할 때 진압당합니다. 정중부 이의방이 집권할 때예요. 그래서 진압을 하고 이의민에게 이의민이 이의방의 오른팔이라고 했잖아요. 이의민에게 의종을 죽여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의종이 어떻게 죽냐면 이의민에 의해서 허리가 꺾인 채 죽음을 당하죠. 자, 이것이 김보당의 난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위총의 난이 있습니다. 조위총의 난. 조위총의 난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그게 중요하죠. 서경에서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서경유수예요. 서경유수란 말은 서가 오늘날 따지면 이제 평양시장 정도 되겠습니다. 얘가 들고 일어났어요. 자, 못 뛰면 못 뛴다라고 쟤네들 뭐 아무것도 아닌 애들 들고 일어나네? 나도 드러날 수 있겠네? 이런 어떤 느낌이었죠. 근데 들고 일어나면서 농민들도 어찌됐건 같이 들고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다른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책들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 난들을 전부 다 뭘로 표시를 하냐면 제목을 뭘로 땄냐면 하층민의 봉기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층민이 아니죠. 하층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김보당 같은 경우는 이 의종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조이총 같은 경우는 서경에서 일어났다. 그걸 주의해 주세요. 시험 문제에 요거가 꼭 잘 나왔다라는 얘기죠. 어느 지역이냐, 뭐냐, 왕이 뭐냐, 이거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로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왕은 누구였다고? 의종입니다. 의종. 네, 그 의종을 몰아내고 누굴 왕이 앉혔다고? 명종을 왕에 앉힌 거예요. 힘못 쓰는 명종을. 아시겠죠? 조이총은 어디서 들고 일어났다고요? 서경이다.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스님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스님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귀법사, 중광사, 여기에서 이게 절이잖아요. 절. 스님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 들고 일어날까? 이 스님들이 교종 스님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교재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관련된 것을 계속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이 뒤에 가게 되면은 문화사하고 또 뭐 사회 제도라든가 이게 깊은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예. 교종과 선종은 여러분들 아시죠? 교종은 누구 중심이라고? 귀족 중심이라고. 제가 그건 이해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문벌 귀족들은 뭘 좋아합니까? 교종과 선종 중에 교종을 좋아하죠. 문벌 귀족이니까 교종을 좋아해요. 그죠? 교종을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의 무신들은 교종 잘 이해 못해요. 신라 하대에 들어왔던 명상하고 부처님 말씀만 잘 듣고 하는 그거 좋아해요. 선종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무신들은 교종도 더불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교종들이 있는 귀법사, 중강사라는 교종 스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들고 일어났는지 이거 이해되시죠? 예,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망이 망소이의 난이 들고 일어나요. 망이 망소이. 망이 망소이 몇 년도래요? 1176년도. 여기 지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7이죠. 이거 고치세요. 11766이에요. 11766. 이 지도에 이해가 틀렸어요. 11776이에요. 뭐 연도가 그게 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망이 망소이는 어디서 들고 일어나느냐? 공주 명학소입니다. 망이 망소이 두 형제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공주 명학소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너무 수탈을 하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났더니 정부에서 회유를 해요. 아, 니네 왜 그러느냐? 아, 니네가 그렇게 힘들었느냐? 그러면 너희 공주 명학소를 뭘로 승격시켜주겠다? 현으로 승격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너네 둘 다 서울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이 굉장히 순진한 거죠. 그 말을 믿고 올라갔다가 죽음을 당해요. 죽음을 당하고 더 수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망이 망소이 이름이 망이 망소이.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려시대의 대부분의 하층민들은 여러분들이 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씨를 일반 사람들까지 갖게 되는 것은 고려 후반부터가 일반 사람들이 성씨를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씨가 없다라고 보면은 성이 없네? 그러면 하층민이다라고 딱 보시면 돼요. 신라 말기에 일어났던 대규모의 농민봉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원종과 애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주 관노의 난. 전주에 있는 관노비의 난이죠. 그러니까 신분차별하지 말라.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전부 다 이런 난들이 일어났던 거는 전부 다 정중부가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에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무신정변 초반에 일어났던 거예요. 무신정변 초반에 이런 것들이 쫙 일어나요. 왜 초반에 일어나요? 얘네들은 무신정변을 반대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이참해서 뭔가 좀 해보자.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쟤들도 그닥 높은 신분은 아니었잖아.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무신들도 똑같이 그놈이다라는 얘기. 그놈이다. 전주 관도에는. 자,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운문 초전에서 일어났던 김삼이 효심의 난. 연합세력이에요. 예, 연합세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게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만적의 난. 역시 이름이 만적이에요. 성이 없어요. 어디에서 일어나면 개성에서 일어났어요. 개경에서 일어났어요. 최충원의 노비예요. 그럼 최충원이 이 당시에 최고 집권자니까 개경에 살았겠죠. 만적의 노비인데 하층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들어라. 그럼 바로 누굽니까? 천밀 출신이었던 이의민이죠. 야! 만적이 주변에 있는 노비들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야, 천민 출신 중에 최고 집권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
사람이 태어나면서 너는 왕, 너는 왕비, 너는 장군, 너는 재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 아니잖아. 천민은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천민을 없애야 돼.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만적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왕과 왕비, 장군과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사만에서 천민을 없애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만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월 모일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들고 일어나자라고 딱 하는데 그중 노비 하나가 배신을 하는 거죠. 배신을 해가지고 죄 잡혀가지고 만적을 비롯해서 수백 명의 노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적의 난이다라는 거죠.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삼국 부흥운동도 있어요. 뭐 이비, 패좌, 최광수, 이연년 형제, 뭐 그래서 신라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뭐 고구려 부흥운동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흥운동 관련돼서 왜 이 당시에 이게 부흥운동이 왜 일어나요? 생뚱맞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명분을 세운 거예요. 그냥 명분. 백제를 다시 세우자, 고구려를 다시 세우자, 신라를 다시 세우자. 그냥 명분일 뿐이에요. 명분일 뿐이지 이것을 갖다가 삼국 부흥운동이 이 당시에 왜 일어났지?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명분일 뿐입니다.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신정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뭘 볼까요? 예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예제. 자, 다음 보기에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땡땡땡이 군사를 일으켜 동북 양계 여러 성에 경무를 보내어 불러 말하기를 소문을 들으니 서울에서는 중방에서 의논하기를 북계에 가까운 여러 성에서는 대체로 거세고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 마땅히 가서 토벌해야 한다고 하고 군사를 이미 크게 동원하였으니 어찌 가만히 앉아있다가 스스로 주륙을 당했는가. 마땅히 병마를 규합하여 속히 서경으로 나오라 라고 하였다. 이에 천령, 자비령, 이북에 40여 성이 호응하였다. 이와 같이 호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북 양계에. 자,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옳은 것을 골라라. 조이총이 주도하였다. 명종의 보기를 꾀했다. 많은 농민들이 가담하였다. 최씨 무신정권을 타도하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그 다음에 뭘 보시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나오라? 서경으로 나오라. 요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동북면 병마사 딱 하면 이 김보당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것까지 아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 알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동북면 병마사는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김보당이 아니야? 근데 서경. 이거 조이총인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딱 읽어보기에는 답은 나와요. 답은 나와요. 이거하고 관련된 거는 조이총의 난입니다. 그래서 조이총이 주도하였다. 네. 명종의 보기를 꾀했다. 명종 보기를 꾀한 건 없죠. 누구? 김보당이 무슨 보기를 했습니까? 의종 보기를 했었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많은 농민들이 가담하였다. 그렇고요. 최씨 무신정권을 타도하려고 하였다. 자, 이 당시에 최씨 무신정권기입니까? 아니죠. 누가 집권하고 있을 때요? 정중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된다.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이렇게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계리주의 공무원 한국사 요약집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제일 앞에 있는 그 연표하고 연대표, 그 다음에 매 단원마다 제가 맛보기로 한두 문제씩을 이렇게 하고 있죠. 개념이 완벽하게 잡혔다고 해도 문제 푸는 감각이 없게 되면 뭐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 단원별로 이렇게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다 끝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훨훨 날아다닐 거예요. 훨훨 날아다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고 달려
달려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